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어제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인근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욱하게 낀 안개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는데 가시거리가 한 5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구간이 정체돼 있는 걸 모르거나 차가 멈춰 있는 걸 빨리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산간 내륙이나 강 주변 지나실 때 짙은 안개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노면이 축축한 경우에는 비가 온 것처럼 브레이크가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안전거리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 안전을 위해서 안개등 네. 그리고 비상등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흐린데 이게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 비 소식이 있는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충남에는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 세종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충남 남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세종과 충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17도, 세종 20도, 대전 18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낮게 일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지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대전 MBC 옆으로 대전의 3대 하천 중에 갑천이 흐르는데요. 네. 사계절에 꽃들이 이 천변으로 막 피잖아요. 네.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그리고 지금은 황화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황금빛 물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스크 착용도 잘하시고 거리두기 네. 하시면서 사진 찍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꽃이 사실 원래 예쁜 거지만 저는 요즘 들어 더 예뻐 보이고 또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요즘 더 그래요? 네. 나이 먹는다는 거. 그런가요? 예. 이렇게 더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의 가을 풍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쁘주 우리 동네 마시러 올래요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수진 리포터를 좀 꽃으로 표현해보자면 네. 전 사실 코스모스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빨간 옷을 입으신 거 보니까 장미. 장미도 생각나고요. 예. 또 튤립도 생각이 나네요. 이게 웬일이야. 네. 아니 저를 보면 그냥 발그레한 대봉감이 떠오르나 했더니 그것도 여러 꽃이 나왔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모두 다 뭐 고운 건 말도 못하고 향기마저도 아주 깊게 간직하고 있는 꽃들인데요.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더라도 지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을 알리는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알쏭달쏭한 유통기한에 대한 모든 것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우 엄마, 하늘이 왔어. 인사드려야지. 왔어. 안녕하세요. 자, 요거를 하나씩 먹고. 뭐야? 유통기한 지난 거 같은데? 맞아, 이거 지난 것쯤은 따지도 않은 거고 괜찮아. 얘 내가 얼른 밥 해줄게. 저녁 먹는 거. 내가 소금도 쳐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은 게 있었어. 이거 너무 오래돼서 못 먹어. 아이, 그래도 냉동실인데 어때? 안 돼. 너무해. 알쏭달쏭 유통기한 정보 속으로 똑지부 큐. 일주일에도 수차례 식재료 사나르기 바쁘시죠?
그래도 잊지 않고 꼭 확인하는 게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여러분은 유통기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유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자라든가 이런 건 안 보게 돼요. 최대한 긴 걸로 쓰죠. 우유 같은 것도 진열돼 있으면 뒤에 걸로 유통기한 긴 걸로 쓰게 되고 그렇죠. 유통기한이 길면 천천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통기한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요. 꾀름직해서 버리게 되는데요. 흔히 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다고 하네요. 소비기한은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의 0.5배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기한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1월 식품안전처가 내놓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먹어도 되는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단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를 의미한다고 하죠. 자,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가을에 어디 말만 살이 찌나요? 바닷속의 요 녀석들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데요. 좋겠네. 야, 묵직해요. 식욕을 부르는 계절 인정합니다. 가을 되면은 지금 뭐 꽃게, 그다음에 갈치, 새우, 또 이때쯤이면 각종 수산물이 풍성하고 하니까 싱싱한 수산물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야, 그럼 말 나온 참에 오늘 장을 봐가지고 와야겠어요. 아우 탄탄해 보이네요. 빛이 나죠? 이 싱싱한 수산물 앞을 두고 똑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고등어 한 손하고 저 대하하고요. 저 오징어도 좀 나가주세요. 아니 가족분이 많으세요? 아유, 많기는요. 세 식구인데. 그걸 다 어떻게 드시려고요? 아유, 요즘 냉장고 얼마나 좋아요.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죠. 냉동실에도 3개월 이내 드시는 거는 좋은데요. 3개월이 넘어가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실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적고 몸통이 가느다란 냉동 생산의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많고 살이 통통한 생산은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또 바지락이나 홍합 같은 조개류 역시 냉동 보관을 했더라도 2-3달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분한 팩에 구입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기억하기에 좋겠죠? 날짜를 넘지 않게 날짜를 써보자. 너무 잘하시네요. 배운 대로 해야죠. 네. 나중에 드실 때는 한 번에 이걸 다 해동했다가 다시 또 드신 거 빼고 나머지를 또 넣어야 되겠죠. 해동하는 동안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재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딱 한 번 먹을 만큼만 나눠서 냉동.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보관할 때는 물로 잘 씻은 후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없애는데요. 물기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나 맛술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발라주는 게 됩니다. 이제 막 구울 것도 아닌데요? 네, 청주나 맛술을 먼저 발라주시게 되면은 비린내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나 맛술을 바른 후에는 밑간을 살짝 해두는 게 좋은데요. 앞, 뒤로 소금을 적당량 뿌려주고 랩이나 포일을 이용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싸준 후에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꽁꽁 얼린 벽돌식품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할 때야 손이 몇 번 가더라도 네. 바로 구워서 먹을 수도 네. 있겠어요. 아주 간편하죠. 혹시라도 나중에 해동해서 드실 때 삼치나 고등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비린내가 난다면 보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냉장고 속 한번 열어보실래요? 먹다 남은 각종 소스에 다음에 먹어야지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일회용 소스들까지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도 제법 있을 텐데요. 그 활용법도 알아볼게요. 어머, 사용 전문가 눈에는 잘도 보이나 봐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네. 잘 빼주셨어요. 갖다 버릴게요. 네. 잠시만요. 갖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깜빡하고 돌아섰다 냄비나 프라이팬 이렇게 타거나 누른 자국 있죠. 케찹을 바른 후에
문질러만 주면 되는데요. 케첩을 발라서 닦은 부위와 아닌 부위가 자자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야, 그 차이를 보려고 반만 닦았어요. 그런데 닦은 곳하고 닦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이 나네요. 토마토 케첩은 산성이면서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찌든 때도 흡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냄비 닦으려고 산 세제만 해도 저만 그런가요? 어디 이제 케첩 하나만 있으면 된다.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지 말아야겠는데. 네, 버리지 마세요. 또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스티커 자국 어떻게들 지우세요? 마요네즈를 행주에 짜서 한번 발라보세요. 이 손에 밀리는 느낌이 아우 신통방통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눈으로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손으로 그 밀리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요. 야, 이거는 지금 뭐 손에 힘을 주어서 빡빡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 지나가는 거잖아.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어머, 이 마요네즈가 뭐라고 대체? 정말 문지르기만 했는데도 순식간에 자국이 사라집니다. 또 마요네즈는 식물에 발라주면 광택도 살아나는데요. 천연 살충제 효과가 있어서 벌레도 안 생긴대요. 그리고 이렇게 찌든 냄비 뚜껑 다들 있죠. 기름때가 찌들어서 불투명이 된 냄비 뚜껑. 사람까지 게을러 보이는데요. 소주컵 기준으로 밀가루와 식초물 2대 1대 1로 섞어주시면 만능 세제가 됩니다. 밀가루에는 전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힘들일 필요도 없어요. 이 수세미를 가지고 그냥 살살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론 헹구고 나면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만 닦아봤어요. 확인해보세요. 짜자잔. 야, 이것도 지금 닦은 곳과 안 닦은 곳의 차이가 너무 손쉽게 닦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쉽게 닦을 수 있겠죠? 가스레인지나 주변 타일도 이제 만능 세제로 한번 닦아보세요. 찌들어 있던 기름때가 기가 막히게 옛 모습을 찾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하지 뭐야. 아니 어쩌면 버릴 생각하니까 네. 아깝다 했는데 네. 이렇게 쓸모 있는 살림꾼들인 줄 몰랐어요. 네, 앞으로 유통기간 지난 식품들은 지금처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닦아볼까? 싱크대를 더 닦을까? 계속 닦고 싶잖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다들 아셨죠? 아끼고 아끼다 버려지기 쉬운 식품들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살림에 윤기를 더해보세요. 네. 사실 우유나 떠먹는 요구르트의 경우에는 사두고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피부에 바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케첩과 마요네즈도 저렇게 활용이 가능하네요. 어디 그것뿐이었어요. 네. 그 끈끈이 스티커 자국들 떼느라고 그동안엔 아마 물파스도 써보고 또 모기 파리 잡는 살충제도 써보고 심지어는 선크림도 사용하셨을 텐데 먹는 그 식기 같은 경우에는 아유 조금 꺼림직하다라고 느끼셨다면 이제 밀가루에 식초에 물만 섞어가지고 만능 세제 만들면 저렇게 힘 안 들이고 닦을 수가 있더라고요. 싱크대에 물때도 잘 닦이던데. 네. 그래요. 아무튼 그 살림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보니까 우유 며칠 지나도 된대, 치즈 며칠 지나도 된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미개봉 상태로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가 똑소리 나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림에 반짝반짝 윤기를 더했다면 지금부터는 퀴즈 한번 풀어보실래요? 첫 번째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 수사 및 용의자 체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조직 무엇일까요? 1번 검찰, 2번 군인, 3번 경찰. 네.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 아저씨들이 잡으러 온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또 사회를 위해 열심히 그래요.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네. 거리에서 좀 이렇게 맞닥뜨리면 왠지 움츠러들어요. 그렇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왠지 그래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신 모양이야. 자, 여러분 시간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확인해 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경찰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함께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그리고 교통과 소방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네, 오늘은 경찰사를 되새기고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의 날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서 수호천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앞서 그 똑주고 큐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푸실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만들어진 음식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이르는 말이죠.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유통기한, 2번 유효기간, 3번 소비기한. 네.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에요. 그렇죠? 예. 자, 유통업체에서,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소비자에게. 네. 자, 어렵지 않게들 고르실 것 같습니다. 자, 1번 유통기한, 유효기간, 소비기한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유통기한입니다. 1985년에 도입이 됐어요. 유통업체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이르는데요.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나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수가 없고요. 제조업체로 반품이 됩니다. 네. 앞서 똑수부 큐 코너에서 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똑소리 나게 정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유통기한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벌써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대요. 여기서 문제를 좀 드릴게요. OX를 한번 풀어보죠. 3, 2, 1.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그러니까 KF94라든지 네. KF80 이거를 쓰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사실 그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고 네. 건강하다면 굳이 보건용 마스크까지, 왜냐면 이렇게 시험 볼 때 답답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꽉 끼고 네, 네, 하면 네, 네. 필요는 하지만 이 수험생들도 또 학부모분들 준비물 챙기면서 이것도 갸우뚱하고 또 마음이 안 놓이실 텐데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험장에서 증상이 없는 일반 수험생들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현장에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고요. 자가격리로 인해서 별도로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의 경우 반드시 보건용 KF80 등급 이상을 착용해야 됩니다. 네,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수험생들도 감염원 배출에 우려가 있는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하실 수가 없고요. 점심시간에도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가지고 자리에서 드셔야 되고 코로나19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긴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야, 우리 많이 왔네요. 그래서 네 번째 문제예요. 함께 풀어볼까요? 보여주세요. 3, 2, 1. 바다의 밑바닥에 서식하는 극피동물로 몸이 부드럽고 오톨도톨한 돌기가 많이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불, 2번 멍게, 3번 해삼.
네,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바다의 인삼이라고 했으니까요. 바다의 인삼 이걸 두 글자로 다 압축시켜 보면 그렇죠. 예. 정답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먹었을 때 오독오독한 식감을 좀 참 좋아하거든요. 없어서 못 먹는데 좀 사주삼. 네, 사주삼. 예. 혼자 먹을 삼. 네. 아, 물론 뭐 개불도 뭐 꼬들꼬들한 그 식감 좋고 먼 게 향 얼마나 좋아요. 네. 해삼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해삼입니다. 극피동물 해삼각에 속하는 해삼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약효가 인삼하고 같다고 해서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린대요. 예로부터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졌고요. 가을부터 맛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동지 전후에 맛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주로 회로 먹죠. 또 볶음이나 찜으로도 요리해 먹습니다. 네. 이 신선한 해삼을 고를 때에는 단단하고 돌기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 우리말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다음 중 대중으로 모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까움을 이루는 표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앵간하다, 2번 엔간하다. 어떻게 쓸까요? 네. 좀 앵간히 좀 해, 뭐 앵간히 좀 해, 네.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앵간하다, 엔간하다. 뭔가 좀 입에 익숙치 않은 게 저희는 항상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거였어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네. 앵간하다인가, 엔간하다인가. 어유. 야, 쓰는 거 발음에 힘이 보니까 들어가네요. 정말 어떻게 쓰는 건가 많이들 갸우뚱하실 테고 저는 심지어 이게 표준어라고도 생각 안 했거든요. 자, 1번 앵간하단지, 엔간하단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엔간하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표준에 가깝거나 정도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알맞은 것을 뜻하는 표준어인데요. 엔간해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 엔간히 해라 이렇게 쓰죠.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예쁘쥬 우리 동네 마실 올레요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있는 풍경, 뭐 산, 들 사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을을 우리가 꽃으로 즐길 수도 있지만 물과 하늘을 거닐면서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핫한 힐링 명소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불리는 철원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나뭇가지에 가을 햇살이 걸리는 계절, 알록달록 옷 갈아입는 나무들을 두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모처럼 걸으러 나왔습니다. 어디를? 하늘을! 평범한 산책은 거부한다.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어디를? 물 위를! 자, 출발합니다. 이야, 지금 이 뒤에 장관 보여요, 장관? 이제 가을이 제대로 온 걸 느끼는데 단풍도 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철원 와서 일단 뭐 할 거냐면 놀라지 마세요. 하늘을 걷고 물을 걸을 거예요. 영어란 뭐냐? 스카이워크, 워터워크, 투워크. 강원도의 곳간,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는 젖줄과 같은 한탄강이 흐르는데요. 한탄강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밑에는 흰 바위가 깔려 있는데 옆에는 검은 주상절리가 서 있는 풍경, 참 이색적이죠. 이북에서 터져 흘러내려온 용암이 조용히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동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동쪽을 넘지 못하는 이 용암이 묽은 점성이 그대로 동쪽에 걸치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우리 철원이 생길 때의 기반암인 하강암인 기반암이 있는 거예요. 그 기반암이 지금 하얀 자태를 이 너레바위가 보이잖아요, 강바닥에. 그러면 이 위에는 현무암이 덮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이곳에 철원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탄생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자태, 두루미의 형상을 닮은 우아한 라인, 이름하여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은하수교가 탄생하였습니다. 발사! 많은 철원 국민들의 기대와 축하 속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준공식과 함께 은하수교가 개통되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늘 위를 걷는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름이 은하수교예요? 은하수라는 뜻은 사실 한탄강에 있는 한자를 쓸 때 그 한자의 네 번째 뜻이 은하수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탄강을 한여울길이라고 하는데 그 한여울길이라는 뜻도 이제 은하수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 하늘 은하수를 건너는 특별한 다리. 길이만 무려 180m, 높이는 40m나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기가 막히겠죠? 저 뒤에 은하수교를 건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위에 갔는데 뭐 토끼 한 마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송대소와 이 한탄강의 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싹 보면은 그냥 가을이에요. 그냥 가을. 가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자, 철원에 보물을 얻으리라.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선 은하수교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조금 무섭지만 정말 아름다운 관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다리 건너면서부터가 이미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 뒤로 그냥 뭐 다 보이죠. 이 다리를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침없이 걷는 발걸음. 근데 어르신 너무 앞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반면 발밑에서 눈을 못 떼는 꼬마 아가씨. 밑에 뭐가 있길래? 여기 밑에 통유리로 돼 있어요. 통유리. 와, 이게 말을 못 하겠네. 이것도 그 다리가 흔들려요. 다리가. 40m 아래 거친 물살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한탄강 스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없는데도 살짝 떨리더라고요. 오, 이 바닥 봐. 이게 지금 다 유리로 돼 있어서 정말 극한의 공포입니다. 극한의 공포. 느낌이 진짜 이런 느낌 처음이야. 아주 신발 벗으라고 했는데 오니까 뭐 그냥 기가 막힌데 뭐 아주 그냥. 그러세요?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물 같은 풍경. 짠! 한탄강과 은하수교처럼 평야가 한눈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용암이 흘러간 길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니까 뭐가 있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걸어오면서 브릿지 워크. 근데 또 올라오니까 스카이 워크. 근데 지금 저기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그 송대소랑 쭉 연결된 워터 워크. 하늘을 걸었으면 이번엔 물 위를 걸어봐야겠죠?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와 함께 송대소 물 위 500m를 연결하는 물위길도 개통됐는데요. 이 구간이 실은 엄청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 송대소라는 정말 한탄강에서 제일 깊은 소를 말하고 있어요. 제일 깊은 소고 이 송대소의 자리는 실은 한국 명주실 한타래가 36m라고 합니다. 그 36m를 끝을 잡고 타래를 널어뜨려도 강 바닥에 닿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지금 현수교가 다리 있는 은하수교 옆에 있는 바로 송대소 안고 말하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제 발밑에 이 바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1학년이나 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진짜 크죠? 큼직한 화강암에 첫 발을 디디며 물위길 출발! 본래 물위길은 겨울철 얼음 트레킹 때 강이 얼지 않는 구간에 놓는 부교였는데요. 올해엔 풍경을 감상하시라고 특별히 가을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의 길 자체가 하나로 된 길이 아니라 좀 꼬불꼬불해요. 지그재그로. 생각보다 가는 맛도 되게 있고. 일단 이 물이랑 너무 가까워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물 만난 진영이! 한탄강 위에서 한껏 텐션이 업됐습니다. 한탄강 좋은 사람 모두 부처 핸즈업! 제가 이렇게 신난 이유는 바로 물윗길 양쪽으로 펼쳐지는 절경 때문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랑 이렇게 물 위에서 가까이 구경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50만 년 전 현무암 절벽 위에 풍성한 나무들을 머리카락처럼 이고 있는 모습, 마치 파마한 우리 어머니들 같아서 이게 바로 지구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그랜드 캐년. 이 한탕에 보면은 암벽이 많아. 일반 강 가면 그런 데가 없거든. 그렇죠. 그게 좋더라고. 이제 우리가 와봤으니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와보고 싶은 생각도 있죠.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강은 점점 깊어지는 가을. 곡식도 풍경도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올 한 해 지친 마음 철원에서 특별한 산책으로 여유를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은하수교와 물윗길이 여러분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네, 가을에 내려앉은 강원도 풍광이 정말 멋지네요. 네. 이 한탄강이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질 해설사도 상주했다고 하니까 산책하면서 꼼꼼하게 둘러본다면 이보다 또 멋진 가을 여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한탄강을 쭉 발로 누비는 이 물윗길 보기만 해도 짜릿했는데요. 네. 사실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직접 가볼 순 없지만 다리 위에서 거닐어 보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답답했던 속도 뻥 뚫릴 것 같으니까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한탄강으로 가을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은 제75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찰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되새겨보는 날이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경찰의 날을 맞아 대전경찰청의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지방경찰청 정양신 생활안전계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경찰의 날인데 네. 10월 21일 이날을 경찰의 날로 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찰의 날은 우리 건국 호국 경찰로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경찰 역사를 되새기고 조국 발전의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1945년 10월 21일 날 미 군정 경무국을 창설된 것을 계기로 해서 1957년 경찰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73년도에 정부 주관 기념일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 네. 매년 기념일을 열어서 경찰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전 경찰의 역사도 1945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1945년에 각 도지사 산하에 경찰부를 두었는데 그 당시 우리 대전 지역에는 대전경찰서가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의 대전지방경찰청은 2007년 7월 달에 충남경찰청으로부터 분리 독립돼서 현재 기동대, 특공대, 그리고 생활안전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담당관실 10개 과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모든 경찰관들은 대전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찰청 조직 중에서도 생활안전과 하면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생활안전과는 범죄 예방과 관련한 기획, 연구, 이런 생활안전 업무,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이 접하고 계시는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 업무, 협력 방법 업무,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요. 경찰 업무의 임무의 그 대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경찰 활동을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네, 바로 주민 접촉형 경찰 활동인데요. 시민들이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경찰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모형이
가장 치안 신책들을 마련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경찰이 시민들을 찾아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먼저 해결해 드리는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을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 대전에는 50개 지구대 파출소가 있습니다. 네. 각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신고 건수 그리고 112 신고 건수를 지오프로스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범죄 취약지를 추출을 합니다. 네. 그곳을 이제 거점 지역으로 전해서 순찰차와 도보 순찰 근무자를 사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가시적인 범죄 예방도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곳에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신속하게 이렇게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고 사건 처리에 그러면 이제 골든 타임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곳에서 단순하게 가시적인 범죄 예방 활동하고 신고 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과연 이곳이 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범죄뿐만이 아니고 그 주민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두 듣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주는 경찰 활동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생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예. 네, 범죄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든든하고 또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 주민분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시민 중심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은 경찰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치안 시책의 그 기본입니다. 또 세계 각국의 경찰들도 이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 경찰은 이거를 좀 더 세심하게 추진을 해서 완성도를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경찰과 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서 문제를 먼저 찾고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 경찰은 물론이고 형사와 교통 경찰들도 사전에 주민 접촉을 하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강력 범죄라든지 생활 범죄 그리고 동네 조폭 등 이런 구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형사들이 진출을 해서 범죄 억제 활동을 위한 그런 주민 접촉 활동을 하고요. 교통경찰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점해서 교통순찰차도 배치하고 교통순찰도 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는 예방 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경찰 혼자서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그 적극적인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주민 접촉형 경찰 활동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금년 경찰청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의 112 신고 도착 건수를 신고 시간을 이렇게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 대전경찰청이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 4분 39초로 전국 평균 5분 5초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 취약지에서 거점 배치를 하다가 출동한 그런 효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에서 만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전에는 하천이 이제 세 군데가 있죠. 대전천, 갑천, 유등천이 있는데 이 천변 다리 밑에서 화투, 윷놀이 뭐 이런 상습 도박을 하고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이 시끄럽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하는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실제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 지오플러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사한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찰 출동도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제 관할 지구대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이곳을 범죄 취약지로 정해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곳에 이제 그 취약 시간대에 교통 순찰차 우리 112 순찰차와 도보 순찰 근무자를 배치를 해서 상시 계도 활동과 단속 활동을 이렇게 펼친 끝에 한 달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8월과 9월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전달보다 73%가 신고 건수가 이렇게 줄었고 네. 그곳 주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아진 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동네에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탈선 행위로 인해서 불안스럽다, 우려스럽다 하는 의견,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고 다니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도로에서 이 교통 신호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하는 의견, 뭐 이런 의견들을 모두 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 경찰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들도 있었지만 모두 다 정성껏 듣고 이렇게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주민 접촉형 이 경찰 활동에도 좀 어려움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경찰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접촉 활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한 분, 두 분 만나는 시민들의 그 의견을, 소중한 의견을 모두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방식으로라도 시민들을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민 안심 엽서를 자체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편의점 그리고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 안심 엽서에는 시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의견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또 QR코드가 이게 있어서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스캔해서 모바일로 보내주시면 되도록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시민 안심 엽서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경찰 활동에 반영을 했고 엽서에 시민들의 그 연락처가 기재되신 분들은 처리 결과도 이렇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언제나 시민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찰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휴가 중에도 경찰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귀감이 되신 분의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어떤 사례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 대전경찰이 근무 중에는 물론이고 비번이나 쉬는 날에도 범인을 검거하거나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용전지구대 이윤학 경장의 경우에는 비번 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요. 비번 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우연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그런 피의자를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 하면서 부인하면서 이제 이 경장을 밀치고 이렇게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미터 정도를 이렇게 쫓아가서 그 피의자를 붙잡고 증거를 이제 확보를 했죠. 그 핸드폰을 확보를 하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피해자인 여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또 여성 인적 사항을 이렇게 확인하고 해서 현장에서 해당 경찰서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그 익수자의 목숨을 구한 대전의 한 경찰관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네, 바로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김태섭 경장인데요. 지난달 1일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이렇게 보내던 중에 파도에 휩쓸려서 의식을 잃은 익수자를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마침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바다가 아주 험악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거침없이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김 경장의 그 용감한 대처와 특히 또 김 경장 부인이 이제 구출한 다음에 119로 바로 신고를 해서 응급조치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영상이죠? 예, 저 영상입니다. 저게 지금 우리 김 경장이고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대전시에서는 김 경장한테 의로운 시민 감사패를 이렇게 수여를 했고 제주도로부터는 살신성인 이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부부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끝으로 대전 시민들을 위한 안전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저도 대전경찰청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찰관들이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전경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접촉 경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대전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정양신 생활안전계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공기라도 깨끗한 게 그나마 위안이 됐던 요즘이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더욱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제 충남에는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세종은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 유입돼 미세먼지를 높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충남 남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17도, 공주 18도, 대전 18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낮게 일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지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예쁘주 우리 동네 마실 올레유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526번님, 17일 개원한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까 날씨 좋을 때 수목원으로 마시러 오세요. 네. 예, 사전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0587번님, 학하동 농촌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농장 내 자투리에 조성된 꽃밭 보실래요? 텃밭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다양한 꽃 감상에 피로감 싹 달아납니다. 네. 7353번님, 서산 예천동입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와 단풍잎에 곱게 물들어가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코스모스도 알록달록 피고 예쁘죠? 네. 예. 9526번님, 방송국 앞 갑천변 자전거 도로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예요. 가을 하늘과 어울리는 코스모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네, 갑천으로 놀러 오세요. 네, 대전 MBC 바로 앞이죠. 그럼요. 예. 네. 5508번님, 보령 웅마봉 근처 패러글라이더장에서 내려보는 대천 시내와 앞바다입니다. 앞뒤 옆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우리 동네로 마시러 오세요. 네. 8099번님, 아산에 있는 은행나무길이에요. 차가 안 다니는 은행나무길이라 밤에 걷고 운동하기에 딱입니다. 앉아서 대화 나누기도 최고. 은행나무길로 놀러 오세요. 네,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느림의 미학 충남 예산 대흥 슬로시티를 찾아 봄수산의 가을 정취를 느껴보고요. 백제의 성광 인존성과 예산 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관아 건물이죠. 대흥 동원까지 돌아봅니다. 느려서 더 행복한 예산으로 날 따라 와유 떠나보시죠. 네, 매일 쾌청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어제 한때 그 충남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잖아요. 네.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또 말썽입니다. 네, 한동안 쾌청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숨쉬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하셨던 분들 코로나19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KF 보건용 마스크로 교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